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려, 물론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의사록에 벌써 박았네.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늦춰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주가 떨어져야지. 왜 오르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의사록에서 이제 숨어 있었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안에 유동성 정책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안 봤지. 연준이 2분기에는 유동성 풀 건데요? 라고 거기에 박아놨어요. 처음 듣죠? 유동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얘기를 하는데 네.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들은 다들 금리만 신경을 써. 3월에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논의를 하겠다. 자, 왜 하필 3월일까요? 왜? 왜요? 왜? 바로 파월과 옐런이 환상의 콜라보로 이미 했다는 거예요. 3월 FOMC에서는 네. 확실히 뭐 금리 인하 언제 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QT 얘기가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금리보다 훨씬. 근데 다들 훨씬. 금리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러 또. 예, 그렇죠. 자, 또 이분 모시고 저희 시장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네요.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몇 주 만에 뵀는데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많은 일들이 크게 변한 게 있나 네. 모르겠네. 뭐 하루만 해도 예. 얘기거리가 많이 생기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네. 하루만은 잘 안 보는데 약간 뭐 많은 뭐 저도 약간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 나누는가 이렇게 봤더니 네. 이제 많이들 소수 테크 업종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주가가 미국이 특히 이제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위태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유를 잘 모르겠다. 경제는 좋은 것 같다. 지표는 좀 혼조스럽다. 뭐 이런 태도들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죠. 예, 저희 회사의 그 전망이 작년 말까지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뭐 국내 해외 뭐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었다가 이제 연초에 잠깐 아리까리하다. 예, 그렇게 바뀌었다가 네. 저희가 연말에 다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연말. 죄송합니다. 연초에 1월 좀 말, 1월 말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거기에 저희가 가장 재료로 보고 있는 건 이제 많이들 특히 이 주식을 볼 때 특정 소수 업종에 돈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주로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뭐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유동성도 있겠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이니까요. 그럼 연준이 이 달러 유동성을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결국 굉장히 소수 테크 기업들에게 돈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주식은 결국 꿈을 먹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테크나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게 굉장히 금리나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쪽 이제 돈이 가야 되니까. 근데 정작 이 달러 유동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달러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네.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달러 유동성 하면은 달러 유동성 그래 연준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지금 연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를 보시지 않아요?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네.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번 분기에는 세금 들어온 것 대비 이제 쓰는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을 빌려야 되거든요. 주로 정부는 이제 채권을 통해서 빌립니다. 이 채권을 얼마나 이번 분기에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채권의 발행 만기는 뭐 10년짜리, 30년짜리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3개월 혹은 한 달짜리 짧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거든요. 빌. T빌. 예, T빌. 네. 요 T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 공시를 해요.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겠죠. 정부가 이제 빚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 빚을 내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1월 말, 뭐 4월 말, 7월 말 이렇게 해요. 분기 예. 말에 분기 초 분기 말이군요. 첫째 달 말에 말. 합니다. 예, 첫째 달 말에 합니다. 가장 최근은 당연히 1월 31일에 네. 발표했겠죠.
이제 혹시 그때 내용들이 혹시 이렇게 잘 들으신 모릅니다. 들으신 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쭉 없으신가요? 한번 짚어주셔야 제가 돼요. 중복으로 얘기할까봐 아닙니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TV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들어본 기억은 없어서 오늘 예. 팀장님의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매크로보다는 예. 좀 개별 테크 예. 이슈에 좀 많이 네. 좌우되죠.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방금도 제가 얼핏 들었지만 네. 소수 이제 M7 주식이라고 하는 애들만 오르고 나머지 그러니까요. 애들은 뭐 실적도 별로고 주가도 안 오르고죠, 당연히. 양극화가 예. 굉장히 심하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전부 다 M7에 이제 몰빵이 돼 계시는 상태인 거고, 따라서 이제 M7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유동성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문서를 잠깐 보면요, 지금 네. 8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이 복잡하지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미 쳐놨습니다. 네. 왼쪽 동그라미,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은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4,420억 달러. 네. 그리고 시기는 보시면 1월부터 이제 3월까지다. 이게 1분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내용이 뭐냐? 이제 implied change in bills, 즉 T빌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량. 지금 4,420억 달러가 1분기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발행을 늘린다는 늘린다. 얘기죠. 정부가 발행을 늘린다. 자, 이건 정부의, 우리가 이제 정부도 한번 복식부기를 해보자고요. 정부도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부채지 않습니까? 단기 부채.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럼 자산도 뭔가 늘어나겠죠. 아무튼 늘어나요. 자, 그럼 정부의 밸런스 쉿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늘어난다. 네. 정부의 밸런스 쉿? 우리가 맨날 연준의 밸런스 쉿만 얘기했는데 네. 연준이나 정부나 같은 정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실까봐. 아, 그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네. 혹시 들으실까요? 혹시 들으실까봐. 이 중앙은행에 네. 계신 분들이 네. 정부나 중앙은행이 하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 얘네 둘은 독립적이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정부의 밸런스 쉿이 늘었어. 이건 연준의 밸런스 쉿이 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땡큐잖아요. 유동성 풀린 거잖아요. 지금 풀린 거예요. 1분기에 4,420억 달러가 풀린 겁니다. 얘가 사실은 작년 2분기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작년에 미국은 현재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이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지 않아요. 뭐 다만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거 뭐 작년에 금리도 높은데 10년짜리 뭐 30년짜리 채권 발행하면 10년 30년 동안 계속 뭐 4% 5%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건 음모론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음모론으로 사람들이 어차피 옐런은, 그러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이나 옐런은 24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파월을 엄청나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연준을. 그 연준에 민주당 인사들 많이 꽂아놨거든요. 그러니 금리를 당연히 내릴 거다. 대폭적으로. 그래야 경기도 좋을 거지만 정부의 조달 코스트도 세이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네. 그냥 다시 음모론이에요. 한번 네, 강조하지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네. 그래서 작년이죠. 23년에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출을 받을 때 단기 3개월 코픽스로 받나요? 아니면 30년 고정금리로 받나요?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코픽스로 받죠. 네. 지금 미국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의 트레저리 빌 짧은 거, 뭐 1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짧은 채권을 대량으로 늘려. 그러니까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이 단기채 발행을 이제 대량으로 늘려가지고 계속 빚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단기채 발행은 특징이 있는데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0억짜리 빌리면 얼마 빌려주나요, 요즘? 요즘에요? 네. 얼마 빌려? 한 5억 빌려줍니다. 부동산에도 관심 많으시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LTV가 50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채권 중에 이제 국채는 LTV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미국채 뭐 30년짜리가 뭐 가격이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채권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토막 나는 자산을 어떻게 은행이 담보로 돈을 빌려줘? 못 빌려줘요. 그런데 1개월짜리 채권은 100이라는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돈을 빌려줍니다. 가격이 거의 안 변해요. 네. 금리가 뭐 100bp, 200bp 올라도 어차피 만기에 원금을 저는 받기 때문에 네네. 만기도 뭐 한 달 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채권이 발행되잖아요. 그럼 아까 밸런스 시 증가도 있지만 얘 지금 트레저리 빌, T빌 발행된 거 담보로 100을 또 빌려. 그 가치 그대로 인정받고.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아. 이거를 이제 저희는 헤어컷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제 헤어컷이 작다라고 하죠. LTV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높은 담보 가치를 요구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은행이 신용 창조를 해서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였죠. 근데 이건 교과서고 리먼 브러더스가 망한 이후에는 은행의 신용 창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돈을 풀었죠. 코로나 이후에는 정부가 풀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대량의 TV를 발행했어요. 얘네들이 담보로 쓰이면서 유동성을 또 만들고. 잘 생각해보세요. TV를 발행한 거 사서 100의 유동성을 또 만들었죠. 네. 자, 그럼 저는 TV도 갖고 있지만 유동성 100을 또 갖고 있죠. 자, 그럼 얘로 TV를 또 사. 자, 그러면 TV를 또 들어왔죠. 네. 그럼 걔를 담보로 또 빌려. 그럼 유동성이 또 만들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 창조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만들어집니다. 즉 트레저리 단기물 발행이 늘면 에브리바디 해피합니다. 유동성이 그 정도 느는 게 아니라 예. 가치를 인정을 그대로 받아서 또 늘고 뭐 이렇게 지금 저는 계속 좀 늘어나고 이해를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이게 이제 유동성에 흘러 들어가서 네. 뭐 이게 5만 군데 자산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도 오르고 M7 주식도 오르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오르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중심에는 유동성의 힘이 달러 있다. 유동성에 힘이 있는 거고 그 또 중심에는 미 정부가 있다. 정부의 트레저리가 있는 거죠. 문제는 얘가 2분기부터는 주는 걸로 그 아까 계획에 보면은 슬쩍 넘어갔는데 주는 걸로 나옵니다. 왜 슬쩍 넘어가셨어요? 그 8페이지의 네. 그림을 다시 보면은 네. 제가 동그라미를 그러네요. 그래서 두 네. 개를 그려놨는데 네. 이제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가로로 2,450억 불. 빨간색 가로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4월부터 6월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러면 4월부터는 위험하네.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까 제가 음모론 얘기했잖아요. 옐런과 파월 간의 환상의 콜라보. 정부가 만약에 유동성을 줄이면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연준밖에 없죠. 사람들은 정부를 잘 안 보죠. 하지만 연준이 뭐 행동하면 난리 나죠. 한마디에 뭐.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뭐 물가가 어떻고 뭐 고용이 어떻고 연준의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뭐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 그림을 보고서 이게 이제 1월 31일에 발표된 건데 아니다. 2분기에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 돈이라는 건 뭐 양적 완화일 수도 있고 QT를 줄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QT를 줄인다는 얘기는 완화예요. 완화. 금리 인하일 수도 있고. 지지난주에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들 그거 보고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려 물론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의사록에 벌써 박았네.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늦춰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주가 떨어져야지. 왜 오르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의사록에서 이제 숨어 있었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다들 그걸 안 봤어요. 뭐예요? 그 안에 유동성 정책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안 봤지. 뭐예요? 그 정책 얘기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연준이 2분기에는 유동성 풀 건데요? 라고 거기에 박아놨어요. 처음 듣죠? 그래요? 네, 처음 듣죠. 네, 지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제 호응한 기념이 굉장히 네네.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니 그런 내용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질문에도 기자회견 때도 네. QT 감소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3월에 본격적인 이제 논의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의사록에도 그 부분은 언급이 됐던 거. 맞아요. 그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네.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는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네. 유동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얘기를 하는데 네.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들은 다들 금리만 신경을 써.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과 금리가 따로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쌀이 있어요. 쌀값이 있어. 쌀값이 있고 쌀의 양이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쌀의 생산이 뭐 두 배가 됐어. 그럼 쌀의 가격이 떨어지죠. 즉 양과 가격은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동성을 만약에 연준이 3월에 푼다고 쳐요. 돈이잖아요. 돈의 가격은 금리죠. 유동성을 푸는데 금리는 우리 계속 5.5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풀어버리면 마켓에서 결정되는 일일물 금리가 알아서 떨어집니다. 알아서. 연준의 타겟은 5.5겠지. 알아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연준이 타겟을 내려줘야 되겠죠. 즉 그래서 3월에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논의를 하겠다. 자, 왜 하필 3월일까요? 왜? 왜요? 왜? 바로 파월과 옐런이 환상의 콜라보로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옐런이 보니까 파월아 우리 2분기에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2분기에 보아하니 트레저리 빌 우리가 너무 많이 조달했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돌려막고 있는 거야. 돌려막기 개인으로 치면. 그럼 이제 돌려막기 한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개인은 뭐 개인도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돌려막기 하면.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정 비중까지만 단기로 조달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충 좀 넘었어. 현재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옐런이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좀 단기물이 너무 많은데 길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길게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때 금리가 높으면 안 되죠. 그래서 파월한테 이제 SOS를 쳤겠죠. 야, 지금 우리가 생각한 보니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분기에 우리가 T빌 발행을 줄일 건데 그러면 지금 유동성 난리 난다. 사실 지난해 말에 유동성 감소에 따른 그 단기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네. 시기는 대략 보니까 한 4월부터일 것 같다. 2분기. 그러니까 파월이 네가 좀 해주렴. 그래서 해주렴은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렴. 이러한 이건 이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저희가 그렇게 전망한다기보다는 음모론인데 그래서 2분기에 연준이 완화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도 주식은 좋다. 2분기에도 그래 2분기에 지금 유동성 감소하니까 주식 안 좋냐? 아니다. 오히려 연준이 나설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저희가 특히 국내 주식을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달러 유동성이라 우리나라는 상관없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만 원권 뭐 지폐 돈 있죠, 돈. 우리 돈. 자,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은 한국은행의 부채거든요. 한국은행의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달러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원화를 쓰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달러 유동성이 풀리면 정말 에브리바디 해피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식 쪽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뭐 당연히 채권도 좋겠죠. 장기채 위주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투자 많이 하실 거니까 이제 뭐 제가 코인 얘기는 못하지만 근데 에브리바디 해피하다. 네. 예. 뭐 지금 언급만으로도 예. 네. 예. 코인 시장도 워낙에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요.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예. 네, 크게 올랐습니다, 네. 진짜. 아니 팀장님이 뭐 다른 얘기지만 네. 객관적인 자료와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그 대화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이런 걸 네. 섞어서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몰입이 그런가요? 확 됩니다. 음모론 너무 믿지 마시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모론처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3월 FOMC에서는 네. 확실히 뭐 금리 인하 언제 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QT 얘기가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금리보다 훨씬. 근데 다들 훨씬. 금리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네. 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러 예, 그렇죠.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QT에 대해서는 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예.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면 뭐 예. 이렇게 시장이 반응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있을까요? 이제 QT 양 자체를 네. 현재 이제 월 950억 달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시나리오를 짜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불확실성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불확실성은 이거는 이제 3월 FOMC 그 다음 달에 벌어질 현상인데 4월이잖아요. 그 3월 FOMC 다음 달 4월이죠.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뭐냐면 미국은 4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걷어요. 세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세수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소득세가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소득세 하나가.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사회보장성 기금,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료 내는 걸 우리나라는 따로 걷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그냥 세금의 개념으로 같이 보거든요. 이걸 다 합쳤을 때. 사실 여러분들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세금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금을 합치면 뭐 전체에서 아마 소득세 비중이 더 클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미국은 이제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거의 80% 이상이 소득세거든요. 이게 4월에 종합소득세가 한번 크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얼마가 들어올지가 아직은 불확실한데, 뭐 물론 재무부가 뭐 대충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게 만진 적이 한 번도 못 봤어. 늘 틀려. 얘가 이제 얼마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4월 달에 재무부 계획이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유동성이 계속 이제 풀리고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이제 풀리는 요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잠시만요. 몇 번? 예, 10페이지 그림인데요. 10페이지 10페이지. 그림. 네. 10페이지에 이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회색만 보세요. 회색만. 지준. 예, 회색이 제가 주식을 볼 때 네. 거의 똑같이 가는 일종의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유동성. 보시면 2022년에서 23년 초까지 안 좋았죠.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식. 그리고 23년에 올랐죠. 주식은 엄청 올랐죠. 똑같이 가요. 지금도 엄청 오르고 있죠, 얘가. 얘가 지금 회색이 축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3.6조 달러 정도 돼요. 3.6조 달러. 이게 연준 밸런스 싯이 지금 뭐 8조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커요, 얘가. 지금 그 안에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 얘가 근데 의외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네. 잘 보시면 작년 SVB 사태 망했을 때 갑자기 거의 뭐 5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죠. 예측하기가 어떤 작은 변수 하나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연준이 논의를 할 텐데 3월 아마 제 생각에는 3월 그때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야 이거 한 4, 5월 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연준도 그럴 거긴 한데 연준이 그렇게 미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그럼 연준이 바본가요? 연준이 저 같은 변방에 조그만 증권사에 있는 사람도 아는 거를 연준이 모르네? 알지. 연준이 알아요. 아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안 좋을 게 뻔히 보인다고 해서 야 이거 지금 미리 해야 돼. 그렇게 연준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해할 때 이제 공무원분들이 다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다 똑똑하거든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되게 멍청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행동을 해봐야 좋을 게 없는 거야. 저는 3월 FOMC에서도 미리 행동은 일부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시 감소가 현재 월 950억 달러거든요. 이제 트레저리가 이제 600억 달러고 나머지가 MBS인데 요거를 이제 뭐 우리 좀 줄이자. 네. 뭐 800억 달러 혹은 뭐 700억 달러로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택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돼. 혹은 저는 사실은 QE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을 풀어주는 하나의 이제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 창고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창고인데 네. 얘는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는 이제 창고예요. 창고. 창고가 이제 물을 마치 유동성 물이라고 할게요. 스폰지가 이제 물을 흡수하죠. 재작년 22년 이 그림을 보면 22년에 엄청난 양을 흡수하다가 작년에 많이 풀어주고 있죠. 지금도 풀어주고 있고 문제는 얘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좀 지나면 빵이야 빵.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되면 제가 아까 유동성이 부드럽게 잘 안 움직여요. 얘가 갑자기 훅훅 움직이는데 지금은 얘가 스폰지에서 물을 쭉 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아요. 유동성이. 근데 얘가 빵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하필 그 빵이 되는 시기가 미국 정부의 T빌 발행이 주는 시기와 겹쳐요. 변동성이, 즉 유동성 변동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준 있죠. 그 지준의 어떤 상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4월 이후죠. 네, 4월 이후. 4월 이후. 그래서 3월 FOMC는 분명히 유동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줄이는 걸 줄인다. 이렇게 이제 푼다는 얘기죠. 혹은 뭐 그냥 아예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의외로 실제로는 부족할 거예요. 실제 시장이나 유동성 사정이 원하는 즉 2분기에. 왜냐하면 T빌도 줄 거고
거기에 스폰지가 물을 다 뿜어내면 더 이상 뿜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2분기에 상당히 어떤 혼란이 있을 텐데 3월 FOMC가 미리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먼저 움직인 사례는 흔치 않아요. 근데 요 영내포 잔고 0이 되는 요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일부 연준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하기는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3월에 힌트 정도 예, 힌트.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있습니다. 강도가 조금 더 뭐 생각보다는 셀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네. 연준이 이제 19명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의원들이 중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처대조표, 그러니까 요 유동성 얘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없어요. 3분도 안 돼. 뭐 로리 로건 총재가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은 매파예요 또. 이상해. 이 사람은 몸은 뚱뚱한데 아주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매파인데 유동성 풀어야 된대. 그러니까 지도 헷갈려. 이 로리 로건 총재가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말이 이렇게 와닿는 거 아니에요? 매파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1월 초에 이분이 매파인데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하네. 그거 보고서 야,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게 또 협업인지 미국 정부는 야 유동성 부족해? T비를 풀어줄게. 사실 1월 31일에 그 T빌 발행이 저는 줄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야 작년에 이렇게 발행했는데 줄여야지. 그리고 이미 위원회, 그러니까 뭐 재정을 이렇게 운용해라라는 위원회에서도 야 돌려막기 좀 그만해. 줄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옐런이 안 줄였어요. 계속 유지를 했어. 요거는 모종의 연준과 재무부 간의 유동성 합의가 이거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에요. 또 이제 좀 경제학 좀 하시는 이게 야 말이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을 제가 한 거예요. 둘이 모종의 협의를 했어. 우리가 유동성은 대충 1분기까지 좀 맞추자. 2분기에 가서 어차피 물가도 떨어질 거고 그럼 연준도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있고 유동성 풀면 되니까 그때 정부가 장기물 조달을 한다. 아기를 맞춘 거죠. 뭐라고? 이거를 이제 음모론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3월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저도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 왜냐면 의사록에 들어갈 정도면 그래도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푸는 정책은 3월 빠르면 3월에 늦어도 그 다음 FOMC에서는 2분기 FOMC에서는 강하게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4월에 뭐 미국의 이제 세금을 걷는 이슈 요거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는데 네. 세금이 보통 작년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세금이 많이 들어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양도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도 2분기에 유동성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액션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의 시나리오상은 위험자산 쪽이나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들 있죠.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네. 네. 그 자산들은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져가셔야 돼요. 한국 주식 포함해서. 한국 주식을 저희가 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네요. 네. 위험 자산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점점 계속 된다. 된다. 계속 그러니까 된다. 연준 긴축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늦춘다며요. 그거에 너무 그 포커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유동성 정책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만 일부 와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적어도 상반기 제가 뭐 2분기에 다시 말씀을 이제 또 드리겠지만 3월에 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위험 자산 리스크 요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들을 줄이는 게 오히려 리스크예요.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 예. 나와서 이런 예. 말씀 해주시면 말씀드리고 되죠. 이게 또 변할 때 또 갑자기 네.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땐 제가 또 미리미리. 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짧지만 네. 우리나라를 특히 더 좋게 보신다고 해서 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들이 다 잘 갈 때 막 최고점 이렇게 쓸 때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던 느꼈죠. 몇 달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생각이신지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작년에 이제 주식을 전망하는 저희 전략가가 따로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뭐 요즘 가치주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작년부터 사실 가치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이 턴어라운드 시기에 이제 작년부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제일 강한 게 가치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특히 뭐 철강이나 뭐 한전, 유틸리티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 막 욕을
야 지금 뭐 어느 때 한전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우연히 이번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겹쳐서 좀 좋은 영향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원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런 주식들이 되게 좋다. 특히 언제 좋냐? 인플레가 안정될 때 좋아요. 인플레가 훅 떨어질 때 이런 주식들이 특히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벌 인플레 좀 안 떨어지던데요? 혹은 올랐던데요? 1월 인플레 충격. 그게 오른 게 아니라 오른 게 아니라 예상보다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주거비가 좀 주거비가 굉장히 커서 네. 이제 내일 새벽에 주거비 관련된 이제 발표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인가 모레 새벽인가? 맞아요. 있을 내일이에요. 거예요. 하루 남았어요. 네. 있을 건데 아마 PC의 이제 CPI의 차이는 주거비가 PC가 작은 거. 그런데 이번에 사실 서비스도 좀 올랐거든요. 1월 효과가 원래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초과하는 정도로 1월 달 가격 조정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이제 1월에 원래 가격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PC도 저는 CPI랑 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비 비중이 작으니까 기대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CPI는 너무 한 달 한 달에 보시기보다는 미국의 주거비의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둔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얘는 저는 올해 중에 2차 하락기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물가가 1년 쭉 떨어지다가 고점 치고 6개월 쉬거든요. 지금 그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2차 하락기가 또 와요. 근데 지금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또 2차 하락기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한 달 한 달의 물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꾸준히 물가 하락 시에 가치주 중심의 주식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까지도 네. 좀 좋게 본다라는 관점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